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이제 명동을 온 지가 벌써 이제 한 2주? 2주? 한 3주 됐죠. 이쪽에 오면서 8일날, 9일날 강의 있어 놓으니까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다음 주는 좀 쉬었고, 어제, 그제 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세 분이, 네 분이죠. 네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참여하면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분들이, 물론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를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또 저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길을 교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조금, 맨 처음인가 그렇게 했죠. 좀 어둡고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확 뚫리더라고요. 기명이 뚫리는 얼굴에 어떤 환해지는 걸 보니까, 이것을 바로 알려주면은,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면은, 그리고 그 기맥을 뚫어주면은 사람 얼굴이 밝아지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이때까지 막혀 있었습니다. 왜 막혀 있었냐? 그럼 자연적 우주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막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천지비계를 얘기했잖아요. 천지비계는 음양이 서로 엇갈리는 게 아니고 서로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에서 자꾸만 멀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지천태괴, 이제 본질로 다시 귀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이제 진짜의 역사의 뿌리가 무엇인가 밝혀지는 그런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인식을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마침 저번 시간에는 연대 물리학과 교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강의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의가 맞기 때문에 자기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에는 악의가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역사는 이랬을 거다, 이래야 돼 라는 생각으로 역사를 구술하게 되면은 실수가 있죠. 그 구체적인 게 뭡니까? 당군을 찾다 보면은, 당군은 정시산적으로 이게 다 맞아요. 맞는데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군은 우리 역사 속에서 누구를 말하는가, 누구를 지칭하는가가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분이 누군가 알면은 역사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풀립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상을 숭배하다 보면 허신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요. 이 몸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로 인간은 소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틀어지면은 이 우주 만유가 이상해지듯이 인간의 몸도 생각 자체가 바르지 않으면은 몸에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일반 사람들 하는 얘기죠. 이상하게 주사파 애들, 공산주의에 물든 애들은 얼굴이 이상하게 비틀어져 보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 삶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오장육부가 뒤틀어져요. 이 얼굴 자체는 오장육부의 발현인데, 그 오장육부가 발현이 잘 안 되죠. 어긋나 버리죠. 그래서 얼굴이 비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강의할 때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할 때가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걸 보고, 이거 되겠구나. 자, 우리나라의 역사의 맥을 뚫는 이런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기가 교감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 그 기운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주는 사람 서로 같이 교감하면서 상당히 교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거의 40년이 넘게 수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수행 기운을 같이 공유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서로 같이 저하고 같이 교감하는 사람들이 얼굴 좋아지는 거 보고 그러면 내가 수행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또 이제 10월 마지막 29, 30일 또 강의할 겁니다. 강의하는데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첫째 날을 고조선과 대한민국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생문방 얘기했죠. 생문방이라는 것은 즉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세상에 어떤 큰 변혁이 오는데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뿌리 역사를 찾는 겁니다. 뿌리 역사를 찾으면은 정신이 발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발라지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발라집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문방이죠.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이 자 이제 톡으로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오늘 강의는 앞으로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이따가 쭉 이야기했지만은 이 나라는 앞으로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곡이 있게 되죠.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를 딛고 일어나야지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국이 거듭나려면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많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고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몇이 안 되거든요. 몇이 안 되고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니라 선생님이 저는 개인 지도 도제식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정보 접하게 되고 우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책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다 중국 책이죠. 자, 중국의 역사를 똑바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놈이 어거지 떼법이라 해가지고 항상 밀려났죠. 그리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 이제 성 대표하고 같이 했는데 성 대표는 이제 토요일 날 강의로 이제 집중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강의는 제가 혼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료가 저번보다 한 10만 원 좀 싸게 그러니까 20만 원 강의로 2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기 오신 분은 다 느낄 겁니다. 오신 분은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다 이야기를 물어봐도 되겠지만 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몸이 좋아져요. 왜?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자신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이야기하지만 이 인터넷상으로는 제가 말을 안 하죠.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바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제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많이 한 거. 그래서 일반 한의사들이 공부한 양만큼 공부를 했죠. 물론 공부를 한 것은 제가 이제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바로 인체 한의학이에요. 인간은 바로 소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나왔죠. 원치 저물하고 근치 저신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알면 우주의 변화 원리를 그냥 알 수가 있죠. 이제 인간 몸이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맥이 막히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냐? 막히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물론 요새 여러 가지 텔레비에서 뭐 몸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거.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기맥을 뚫고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 때 이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9, 20, 30일 날 이렇게 강의가 있으니까 저를 만나보고 싶거나 이런 강의를 사실적으로,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제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끔 만들어 줍니다. 예. 자, 보세요.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그런데 쟤네들은 뭐 공수처를 만든다 해가지고, 뭐 공직자, 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살아갈 구멍을 찾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제목처럼 꼬리를 뒷다리 속에 집어넣고 멍멍짓는 문제가 그 일당. 이게예요. 자, 우리 개들이 겁에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뒷다리에 지면서 아주 자신있게 그냥 뿡뿡뿡 하고 이렇게 지으면서 도망을 가거나 푹 죽어 있죠. 사실 불쌍하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것을 자기가 감추기 위해서 멍멍 크게 짖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역사가 시작할 때는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흩어져 나가면서 고조선 문화를 뿌렸습니다. 뿌리면서 세계 문명이, 종교 문명, 사상 문명이 다 일어났죠. 근데 지금 그것이 다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사무실 저희 영등포에 있을 때는 거기 좀 한적해가지고 사람 별 몰랐습니다. 이 명동으로 오니까 지하철 타도 그렇고 지하철의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명동에 오니까 보이는 게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구나. 지금 왜 오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 감방이 바로 열매를 맺는 곳이고, 이 열매를 맺는 곳에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 자기 일자리 찾기 위해서 왔고 뭐 어떤 일 때문에 왔다고 하겠지만은 그 이면을 들어봤을 때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나라에 온 겁니다. 이 땅은 바로 인간이 열매 맺는 자리, 인간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땅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인이에요. 자, 전라도인, 경상도인, 뭐 충청도인, 경기도인, 도인이죠. 자, 보세요. 이조의 그 유생들이고 사대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주 원리에 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했죠.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완시키지 못했죠. 그러나 그 공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지명을 지을 때 도로 지었어요. 우리는 도가 응축된 땅입니다. 도가 응축된 땅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참 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종교가,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죠. 모든 종교의 엑기스가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엑기스를 찾아야 돼요. 그 찾으려면은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보지 말고 기독교는 원시 기독교, 원시 불교, 원시 유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고조선 문체를 통해 가지고 익혀야 돼요. 익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완전 이렇게 우리 땅에서 어떤 결실이 일어난 때인데, 자, 문재인 일당은 자기가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현실 속에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권세 잡고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꼼수만 부리고 있어요.
이 우주가, 이 천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걔네들 마음이 막혔대. 머리도 막힐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막혔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이게 열려야 되죠. 자, 우리 저번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다. 심리가 바로 열리는 거예요. 음과 양이 만나고 열리는 거거든요. 열리는 세상이 됐는데 그게 바로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했던 개벽이라는 얘기죠. 10개자, 10벽자.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사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열리면 병이 없어져요. 병이 없어지는데, 자, 이거 좀 잠깐 보세요. 자, 요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짜여진지도 모르고 요 조그만 한반도 반쪽에서 오랫동안 권세 잡고 대통령 자리를 해먹으려고 공수처를 세운다고 난리가 아닌데 이 공수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일반 우리 그 KBS, MBC 뭐에서도 이야기하니까 그걸 잘 보시고, 우선 공수란 말이, 자, 공수란 말, 참 말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고조선 문자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뜻은 달라도 의미 같으면 같은 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고문을 볼 때 앞뒤 전후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 글자가 무슨 글자로 쓰이는가 압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시간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썼어도 그 말이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예,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열린 우리당. 어떻게 열렸죠? 뚝배기 열렸죠. 그래서 나갔죠. 우리당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 개, 돼지를 인간이 아닌 개, 돼지를 잡아놓고 가는 거 우리잖아요. 열린 우리당에 튀어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후죽순이 돼버리죠. 그냥 우후죽순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됐죠. 자, 근데 공수는 여러 가지 뜻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죽은 사람이 뜻이라고 하여 전하는 말.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귀신 쓰여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말해주는 걸 공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맞거든요. 아, 그 공수구나. 지금 이제 이때까지 그 주사파 애들은 항상 했어요. 항상 자기네에 대한 정보 잡으면 뭐합니까? 과거사위원을 만들었어요. 과거사위원회? 얘네들은 내일이 없어요. 과거를 잡고 그것을 과거에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해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옛사람,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손짓하고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귀신 같죠. 그러니까 끄집어 내려려고 과거사위원회를 만든 거죠. 얘는 과거에 집착하는 애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인간이 죽은 귀신은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 없죠. 왜? 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집착하죠. 내가 어떻게 옛날에 그게 살아있을 때 그랬지 않았어야 할 텐데 나한테 저놈은 해코지했어. 그 저놈한테 복수를 해요. 귀신들 그래요. 귀신들한테 쓰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공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 한풀이하게 만든 저가 바로 공수처이고 이런 기관을 만들어 문재인이 나 입맛대로 이단을 자지우지하겠다는 말이긴 한데, 또 이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가 뭡니까? 이 딱 보면서 이 공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란 말이 공수병인데 맨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할 때 공비병이라고 공비처라고 바꾸려고 했대요. 준말로 너무 기니까 공비처 말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라고 했는데 이거 공수처란 말은 딱 들어보니까 공수병이라는 생각이 나요. 공수병이 뭐죠? 이게 광견병이에요. 야생동물이 물어가지고 특히 개가 물었을 때 나는 병이 공수병이죠. 공수병은 두려울 공자에 얘네들은 이 병에 걸리면 물을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물을 멀리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수가 뭡니까? 수가 근본이죠. 만물의 근본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역사 뿌리예요. 뿌리라는 것은 뿌리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얘네들이.
근데 근본을 밝히는 역사적 사실을 어디서 말하면 글로벌 디펜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구멍이 열리면 어느 순간에 본물 터듯이 확 터져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본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터질 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근본을 찾아 들어갈 때 그것을 그 어려운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말은 참 재미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 써도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반만 년 전 문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문자가 많지 않았으므로 뜻이 달라도 의미 같으면 그 의미 같은 문자를 가져와 썼다. 그래서 고대 문자를 해독할 때 그 문자만 보면 안 되고 앞뒤 전후의 내용을 알아야 그 문자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만 보면 뭐래. 그 현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현상 어떻게 돌파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돌파가 안 되죠. 앞뒤 전후 상을 다 봐야지.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정치 상황은 국제의 어떤 질서를 보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조 때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딱 했을 때 4서 3결 공부했죠. 역경을 공부했어요. 세상의 이치를 공부했죠. 이치를 공부해서도 항상 행동 자체가 따르지 않아가지고 다 정신병자가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동에 우선 돼야 돼요. 말이 없으면 안 되죠. 자, 문제의 3건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총통으로 만들기 위한 공수적 말이 공수병이 생겨나고 이 병은 광견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미치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말 그대로 물을 기피해서 탈수증으로 죽는다고 한다. 수는 만물이 근본이고 생명을 주는 원천 기운이다. 즉 근본을 망각해서 오는 치명적인 병이 또한 공수병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세상은 수기가 막혀있다. 지금 하늘에 수기가 막혀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수행 기운이 안 열립니다. 예전같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운이 열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확 터지겠죠. 그 확 터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북한의 별난입니다. 북한이 별난 나면서 동시에 아마 백두산 터질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수기가 터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자기가 닦은 바에 따라서 자기 공유에 따라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닦은 바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세상을 아마 고하게 될 겁니다. 자, 고로 한마디로 수기가 돌고 있지 않게 제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다 미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가 아닌가 보여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참 말하는 거 보면은 말을 잘 갖다 씁니다. 자, 공수처, 적폐청산. 자, 그 이전의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적폐. 자, 그 적폐는 2조 때는 2조 때 500년간 그 적폐. 이 조선 민족을 완전 개차반으로 만든 게 바로 2조예요. 그리고 2조가, 이거 보세요. 2조가, 자기 한 5%, 10% 양반을 잘 살려고 한 80%를 다 노비화시키고, 50%는 노비화시키고, 일반 백성 한 30% 됐는데, 거의 뭐 개 돼지처럼, 부려먹었죠. 그렇게 왜 그랬느냐. 자기가 정당하지 않게 고려를 멸망시키고, 멸하고, 자기 세월 왕조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 떳떳하지 못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왕족들을 다 노비화 시켜야지. 사람이 아닌 개들을 만들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거죠. 그 짓을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이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 조상은 이조시대 때 노비 천민이었다고. 조상력을 보면요.
근데 그러면 그 원이, 그 한이 자손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푸는 거예요. 푸는데 여기서 만약 거기서 또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 원을 푸는 그 자체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조상 내려오면 굉장히 불쌍하죠. 예,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기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날 그때 양심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닦은 만큼 열리겠지만, 자기가 알고 하고 모르곤 하건 거짓말에 입에 물고 산 인간들은 처참하게 세상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그때가 다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시속에 떠드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공수라는 말이기에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수기가 터질 때 말과 행동이 다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애들은 그냥 비참하게 죽게 돼 있다. 자, 이런 애들이 뭐 누굽니까? 북한 애들이고, 북한 애가 중국 애들이죠. 그래서 중국이 붕괴되는 거예요. 중국이 붕괴되는데 그 전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리고 홍콩에서 지금 터졌죠. 그렇죠? 터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북한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완전 판몰이가 되겠죠. 이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시속에 보여주고 있죠. 자, 보세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현재 어떤 형태로 국제 질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요새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좀 깨어있는 사람은 저 텔레비 안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 뉴스 안 보죠. 자, 그런데 이제 열려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여기서 이런 방송을 이제 열리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뿌리 찾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냥 열고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게 되죠. 자, 이런 그 병이 도는 판에, 자, 조만간 병이 아닌, 병은 뭡니까? 군사죠. 병이 병으로 판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이 병이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 지금, 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 대표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 나중에 이제 그 성 대표의, 리얼타임이라는 건지 이거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 병이 도는 판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하나의 종교 편향적으로 생각해서는 다 간다. 유불손 기독교가 다 인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답을 말하지 못했죠. 왜? 모르니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또 다른 이가 온다는 것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단지 믿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뭘 믿습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교 정확하게 보면은 자기가 거듭나고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깨어나야 되죠. 자, 보세요. 어떤 분이 또 이제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자, 향림자님이 강의가 가치 있고 진실을 전하며 살아있는 이유는 그 강의를 듣고 댓글을 달면서 제 자신이 부족한 면과 오류,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강의는 단순한 지식이나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게 마련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 자, 보세요. 길을 가는 것과 길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태권도 또는 합기도, 태권 어떻게 하는지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고 다 알아요. 그래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몸도 튼튼해지고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어. 근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안 하면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모르고 또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알면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해가야 되고 그래서 몸을 만들어 놔야 되죠. 자, 이제는 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몸을 천지 음양 기운을 이 몸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어떻게 수련하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말을 그냥 잘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삶 자체가 되면은 이 오장육부가 발라집니다. 그리고 천지기는 운용할 수 있는
방법만 탁 열어주면 확 열려요. 그것은 제가 이제 한 40년 수행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공원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아는 것을 몸으로 현실에서 적용할 때, 진실대로 사용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진정으로 균형 잡힌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분이 댓글을 많이 쓰셨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쓰고, 아, 이분도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에 첫째는 겸허해야 돼요. 겸허하다면 보입니다. 근데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참 고개가 숙이게 되죠. 자, 이런 분들 또 만나고 같이 교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됩니다. 자, 실천 없는 지식은 설령 진리를 할지라도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아는 척은 한지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 점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강의라 여깁니다. 고대사 문자, 역사의 방대한 연구까지 작품조차 배우기 벅차지만 제 역량 안에서 애쓰고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써주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많은 공력과 노력이 뒷받침됐죠. 근데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른 생각, 또 수행에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고급문을 공부하면서. 자, 저는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매일같이 시스템 클럽의 지만원 박사의 글을 맨날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지 박사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고 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 글을 보니까 아, 요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한일 병합에 반대했다면 이또 암살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 누가 했습니까? 안중근이 했죠. 안중근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던 사람이었어요. 요 뒤에 앞에 있는 얘기는 시세 그런 가서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또 암살은 한일 병합을 자초했다. 그로 인해 조선 반도는 일본이 국토가 되었고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이 되었다. 일본은 동양을 얕보는 미국과 서양 세계를 향해 보란 듯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조선의 위생, 인프라, 산업, 교육을 수직 상승시켰고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해 한글을 보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중근이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중근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더 빨리 통치할 수 있게끔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올바른 일을 했는지 이것이 판별이 안 나요. 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도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대깨문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떠받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 쪽에서는 문제는 XX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개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역할을 촉매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문제는 자기 역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대통령을 할 수가 있죠. 왜? 개판 치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살신, 성인 이렇게 많이 들었죠. 살신,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멸죄, 멸공,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은 제2 안중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안중근 발전이 꽉 막힌 조선을 개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됐지만 문제는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 대부분이 안중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나라에는 내공 없는 어린 존재들만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고 열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뜨라 경고하고 싶은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안중근은 이조를 완전 더 빨리 망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2의 안전은 이 대한민국은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처럼, 뭐 왕조처럼 뭐 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이주의 한을 푸는 동시에 의 숨어있는 인재들을, 이 한반도에 사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그 역할을 담당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이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선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공부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세대 교수 그분을 보면서 와, 진짜 깨어나는 분이 진짜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기하급수로 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깨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그 바탕은 하나의 나다이 되는 거죠.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퍼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만 되면은 저는 제 역할을 다 한 거겠죠. 뭐 제가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뭐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하나의 나달이 돼가지고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또 보세요.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이 방송을 다들 보셔야 할 텐데 안타깝네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냥 이제 역사 얘기하고 우리가 갈 길, 왜 우리가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방송 아니까 10사람에 한 사람 정도만 열리면 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새 이제 댓글 보면은 예전에 항상 비방하고 하는 하는 게 댓글이 많은데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고 이제 그런가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됐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다 100사람에 10,000사람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 깨어나면 그 사람이라고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정은 100번 이해를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 나라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두껍을 쓴 작기들이 활개치고 있기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10명 많죠. 100명 중에 한 명이죠.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족할 것이라고 새기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분단절치는 작기들도 들어와 나도 살아있다고 표를 내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인간들은 저번 주 방송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방송은 보통 많이 보면 2만 보는데 저번 방송 한 2천밖에 안 봤더라고요. 내용 말 자체가 좀 네가 뭔데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겠는가 라고 하면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 뿌리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쭉 공부해 왔던 걸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은 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는데 고급물 접한 것은 40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접했지만, 이런 고급물 정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20대부터 중국어와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책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기 시기를, 그러니까 기초를 단 것이 한 40년 전으로 보게 됩니다. 이면서 이제, 그 공부 중에 이제 주역을 또는 우주 변화 원리를 이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방진 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했죠. 이미 천지에서 앞 사람의 살 사람은 이미 정해 놓았고, 그것이 맞다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들도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앞선 세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살게끔 하는 방법을 열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제가 느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게 열리더라고요. 아,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사람이죠. 남조선 사람이죠. 남은 조선 사람인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남조선 배질. 거기서 얘기했죠. 자, 우리 옛사람들이 왜 그 노래로서 또 가사로서 이렇게 전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그거마저 어떤 자기 현실적인 입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념에 찌들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에 나온 거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말을 가지고 또 지금 와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 그 자체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계속 젖이나 먹는 거죠.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는 거의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거의 다 예수가 병자 치료하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병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귀신 쫓아나가지고 병을 치료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그 모든 교회는 많지만 그 목회를 귀신 쫓아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크리스찬 영성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 쫓으면서 사역을 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그분이 쓴 말을 제가 쓴 겁니다. 선생을 할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으로 보여주어야 할 정도로 되어야 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가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병을 치료한다. 고로 이 정도는 되어야 공부를 했다 말을 할 수가 있다. 책으로 보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이건 제가 쓴 거네요. 그러나 말이 즉 약으로 또는 창칼이 될 정도로 마구 날뛰는 악령들을 퇴치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자, 모든 병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도 신이 들어서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요, 환자 치료하다 보니까 이건 귀신이 어떤 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 퇴치하면 병이 낫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기가 임상적으로 실험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우주 자체가 이미 이제 성숙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우주 기운에 맞게 자기도 그만큼 커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 귀신 노름이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은 즉 깨어나지 않는 것은 귀신이 흔들리면서 귀신이 종 노름만 하고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인들은 깨어나라고 공부하는 중에는 악도한 귀신이 때론 훌륭 교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된 연후에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이 도리어 인사를 하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느껴봐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이제 그냥 말로써 귀로써 그냥 듣기만 하고 해가지 않으면 몰라요. 이 정도가 되려면 몇 생을 거친 다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을 통해 단 몇십 년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그것은 자신이 공력에 있다. 자기가 얼마만큼 이 속세를 묻혀 살면 이런 능력이 오지 않고 속세를 살면서 속세를 떠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나인가 잊어버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래,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상훈 대표님, 근대와 현대 서양의 신앙은 성경을 단지 고대 중동의 문화와 종교 산물로 격가시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범하니까? 서양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향림자는 성경을 극동의 문화와 종교로 산물로 격가시는 잘못을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동의 문화, 자,
문화라는 것은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세요. 모든 나라가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가도 다툼이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바로 종교의 뿌리가 열렸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중동을 보세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자,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거짓말하면 혀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런 데서 어떤 문화적 보편적인 문화 형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모르니까 깨우쳐 주니까 그 사람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작금이 사태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있는 것을 축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향리별 끌어들임으로써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멀어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성경 자체로 보십시오. 향림자가 그의 강의 전체를 삭제하십시오. 반중 친밀은 다른 길을 통해 하십시오. 반중 친밀을 위해 성경을 어떤 문화의 종속물로 격화시켜 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이제 그분이 쓴 건데, 자,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악한 영이 포로가 되어서 육체의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며 갖가지 불행한 삶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죄다 악한 영이 포로가 되어 장차 지옥불에 던져진 운명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인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속이는 데 천재인 거짓의 아비이며 미혹의 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리를 따르며 자기 확신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믿는 이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자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은 또 없으며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면 이미 미혹의 영에게 속아 넘어간 죄인인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각종 불행한 사건이 주인공이 되어 고단하고 팍팍하고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귀신을 정체를 알아차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자태를 날카롭게 분별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귀신을 내쫓으면서 사용을 하는 어느 목사의 글입니다. 이분은 이분께는 글을 쭉 보니까 이분은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기 사역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단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고 있죠. 잘못 말하고 있죠. 이제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은 자, 나는 무식하고 하고 그냥 뇌거리고 있는데 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서양 사상과 유불선 기독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한 부분만을 보고 뭐만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공부가 모자란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거 보지 않고 기독교 천주교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사인데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왜? 자, 보세요. 구교와 신교가 또 기독교의 종파끼리 내가 정통이고 이단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슬람과 기독교는 지금도 코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옛말에 싸워야 큰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그냥 일상스러운 말이죠. 싸워야 크는 거예요. 자,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왜?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이 과학적으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의 영을 거듭한 경우가 그랬죠. 그것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자, 화학과 공업은 폭탄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전자산업은 미사일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문명은 군산 복합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 어떤 기본을 해가지고 산업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여름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이런 기운을 갖고 다니는 게 자꾸만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을이 되기 전까지. 자, 가을이 될 때까지 싸웁니다. 끝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말없이 사라지죠. 그거예요. 자,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는 여름 한철로 끝이 나는 것이다. 이제 가을 기운이 몰아닥친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쟁이인 상태로 있으면 영과 육이 다 소멸된다.
숙살 기온이 내려칠 때 위 댓글 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훤하다. 그 시간이 바로 북한이 전란이 일어나는 시간과 같이 한다. 전란이 일어나고 전라도 북도 군산에서 어떤 희한한 병이 터진다. 전 이걸 알아요. 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걸 알려면 근본을 들어가지고 근본 정신에 들어가야지 아, 여기서 사는 방법이 나오는구나. 자, 우리 민족 정신에서 제가 그랬죠. 유불선 기독교가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누차 얘기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갔는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알려면 지금 일어나는 사실들, 현상들을 보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1980년대 뱀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뱀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딱 보니까 그때는 번역판이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영화를 한참 공부할 때니까 그냥 원어를 봤죠. 보니까 뭐 안 들리기도 하고 들리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죽습니다. 그런 병이 돌아요. 도는데 그때마다 교회 가서 사람들이 막 나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막 외치는데 가자마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기가 죽음의 장소란 얘기죠. 사람이 몰려있으면 그 병에서 빨리 누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지 그 전염병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몰리기 때문에 병으로 빨리 죽더라고요. 그 모습을 뱀파이어라는 영화에서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런 영화가 또 나왔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보고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통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 유영모 선생, 다섯 교수 유영모 선생이 한 말씀.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 초에 목사님이었는데 그 전에 동양사상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분 책을 보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에게 통해야 한다. 너와 내가 골방에서 같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자기 자신이 깨어나야 되죠. 자, 이걸 얘기하는데도 그냥 믿는다? 그럼 아니죠. 자, 또 이거 보세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면 빈집인 셈이다. 하나님이 자기 몸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어떤 겸허하고 참신하고 착하고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거기는 바로 빈집이죠. 빈집은 가만 놔둡니까? 거기는 악령들이 또 막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빈집은 텅텅 비어 있지 않다. 악한 귀신 들어와서 거주하는 집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영원히 삶이 공고하고 핍절한 이유다. 아주 굉장히 그냥 핍박하고 절망적인 이게죠. 핍절이 그러죠. 이유이다. 이것도 이제 그 귀신 쫓으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 이런 걸 많이 봐야 돼요. 자, 인간이 병에 드는 것은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장난치는 것이다. 특히 정신병은 악령이 머리를 타고 들어가 뇌신경을 망가뜨리고 내장을 또 망가뜨려요. 그리고 악령시킨 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낭령을 내추리며 사용하는 어느 목사가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다. 한번 보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는 이단이라 손가락질하는 기독인들이 있다. 성경은 예수가 귀신을 내쫓아 병자를 낫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없는 목사들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 성경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귀신을 쫓아 신자들이 문제를 끌어내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란 말로 그냥 얼머무리고 만다.
이래요. 모르니까. 아는 체 하는 거죠. 그냥 공부는 편하죠. 그러나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귀신을 못 쫓아요. 귀신에 휘둘림 당하죠. 자,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정신 가다듬고 희망을 충전합니다. 강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요새는 항상 이렇게 격려하시는 댓글이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불쌍한 척해도 도와주면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습성. 중국 애들은 그 역사를 왜 이야기합니까? 중국 애들은 반만 년 전부터 그런 습성으로 이 생을 살아왔어요. 그 DNA가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죠. 그 법,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죽어야 벗어나죠.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란 말이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분도 이제 이분은 항상 영어로 이렇게 댓글 써주시더라고요. Heaven adores this program. 하나님은 이 프로그램을 adore가 뭡니까?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아한다 말고 숭배한다, 존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adore. 이분이 왜 adore 써가지고 야 이분이 너무나 고마우시더라고요. 자, 요것은 제가 이제 80년대 한창 그 증산사생 볼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것을 이제 와서 풀어보면 그때 옛날에 10년 전에 쓴 글을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10년, 10몇 년, 15년 전? 그때 이제 쓴 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맞게끔 한번, 풀어보니까 또 이렇게 딱 쓸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아라사는 옛날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랬죠. 중국말로 아라사라고 그래요. 군사는 내 군사이다. 라는 증산 선생의 말씀이 있다. 80년대 초 증산 선생에 몰두하여 증산 선생을 심도 있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말은 그래도 이해가 되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솔직히 이해를 못하였다. 그럼 증산이 공산주의였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증산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19세기 말이었기에 공산주의라는 개념도 아직 희미했었는데 왜 증산 선생은 그때 별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사이다라고 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확한 대답은 하는 사람도 없었다. 30여 년 전에 대순정경을 보면서 이 말이 가장 궁금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경, 성경, 유경 안 본 게 없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본 게 아니라 한번 파요. 한 몇 년을 그게 파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하게 됐죠. 왜 증산선을 아라사 군사는 내 군사다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노무현 대통령 할 때 2006년 남북 이어진 철도가 이어져 철도로 북한을 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빨갱이들이 이렇게 서로 철도를 이어주면서 휴전선을 여는 역할을 하기에 그런 말씀이 하셨구나 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 이분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개벽주를 휴전선에 걸어놨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때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때 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떤 상황이 그때는 중국도 탄탄했고 북한도 탄탄했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제 보세요.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천출인 개대중과 노무현을 내세우며 제가 그러면 이 김대중은 성이 원래 뭡니까? 제갈씨죠. 근데 윤씨로 바꿨다가 자기 주인에 따라가지고 또 김씨로 바꿨다가 원래 윤대만이죠. 윤대만을 또 바꿨다가 그러니까 성이 그러니까 주인 따라 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개씨죠. 개씨가 제일 낫죠. 내세우면서 선천에 억압되어 죽었던 억울한 많은 귀신들이 노무현이나 개대중에부터 해원을 하게끔 한 것이었기에 지난 빨갱이 정권 10년 동안 요때요. 제가 그냥 10몇 년 전에 찍은 거니까 위아래도 모르고 도덕성이 완전 비틀어져 개대주화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명박과 곽근혜가 대통령을 했지만 근본을 세우는 교훈을 하기보다는 빨갱이들이 밑구녕 닦아주면서 눈치보다 문재인에게 정권을 내주고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는 급행열차를 탄 국민으로 접어든 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것은 단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완전 개판이 된 것이지만 이것은 힘써 못되게 죽은 귀신들이 억울하게 죽었던 귀신들이 난리치고 해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원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자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했죠. 개벽주는 휴전선에 걸어놨다. 자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휴전선을 걷어버렸죠. 그렇죠? 휴전선을 걷어버리면 자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북한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도 해놓고, 근데 좀 안 내려와요. 북한이 못 내려와요. 자, 이런 현상도 보세요. 자,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라사 군사, 즉 좌팔들을 내세워 바로 선천의 묵은 하를 씻어버리는 일을 하게끔 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아라사 군사, 즉 좌팔들이 후천이 일을 한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의 마지막 일처리를 좌팔들이 끝낸다는 말이다. 1980년대 개벽이라는 말을 듣고 한참 고심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개벽을 사실 받아들이고 나서도 거의 30여 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 실적으로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강산이 적어도 3번 반 이 바뀌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이걸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렵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받아들여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그래요. 어떤 사실이 많이 세간에 유행을 하면 거기에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봅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공부는 전혀 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현실에서 하지 않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살기에는 조금 팍팍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참 많은 공부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몇 수의 책을 읽지 않았는가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대죠. 제가 이제 고근문에 대해서 저번에 할 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었어요. 중간에 끊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오늘 한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소 김천 씨 재조록. 자, 지금 한 게 염제 신농 씨, 그다음에 그의 딸 뉘조 할머니, 그다음에 대하주 씨, 또 곤에 대해서, 또 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고조선 제2대 임금이신 제소 김천 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강의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된 거예요. 위 중국 상고 사회실론. 그때는 저번에 중국 25강인가요? 그렇죠. 중국 상고 사회실론에 대해서 이제 번역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급하였듯이 누에가 변해서 용이 되었고 누에 잠자를 황제에게서는 용자를 읽었다. 일자가 남성을 상징하는 상현체 글자이듯이 의자죠. 쭉자 의자는 여성 상징 최초의 상현체이다. 일자를 하나밖에 없는 님인 하나님의 읽듯이 의자는 하누님이라고 읽을 수 있는 글이다. 근데 하누이라는 말은 이 선생님이 어떤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누님이 그 말은 그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일석이승 돌아가셨죠. 선생님 감사한 국어대사전 민중서관에도 하누님은 하느님이 박언으로 나와 있지만 하누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누님, 누이, 그러니까 누조에 누에서 나온 거죠. 자, 누님이란 누워서 시를 받는 사람 이란 뜻이기도 하다. 사마신 역은 사기 오제봉계 황제가 헌원히 언덕에 살면서 선흥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가 바로 뉘조이다. 뉘조는 황제의 정비로 두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에 등장하는 뉘조가 고조서를 해석하는데 두 번째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인물의 역사죠. 인물의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가 드러나죠. 근데 이 인물마저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자기네가 좋다고 하면 뭐든지 변질시켜 버려요. 그런 습을 지금 주사파 애들은 그대로 갖고 있죠. 왜? 걔네들의 의식은 중국의 사대주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자, 명청을 빨면서 자기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굉장히 싫어했으면서 그거 했죠. 자기도 저랬으면 그 원이 자기 자손들한테 간 거예요. 빨갱이들은 원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를 하죠. 자,
황제의 정비 뉘조를 나타낸 고급문으로 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처음 책에 수록한 사람은 송나라 때 이 설상공으로 그의 역대 종종 이 관점법에 권위 용고라고 이 고자는 없더라고요. 라고 이름 붙인 숫자를 새겼으며 락빙기 선생은 용을 진자에서 나오거든요. 라고 해석했다. 이거예요, 이거. 요거요. 자, 요게 이제 이 야자인데 여음야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자의 음보 이 여음야라. 그러니까 누에 두 마리가 하나의 그 남자 일자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야자가 됩니다. 이게 여자가 되고 이게 야자가 돼가지고 여음야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용구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하느님을 하느님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조성을 개척한 역사 초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느님은 이 세상의 여성을 상징한 누에를 말하며 하나님 염제 신동시 딸을 말한 것이다. 곧 한국 원속에서 삼실 할머니라고 말하는 실질 인물이며 현재 자기들이 한족이라 지칭하는 유용시 후손들이 시조모이며 황제의 정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들 그냥 우연히 쓰는 말 같지만 고대에서 그러니까 반만 년 전에 쓴 말이 그대로 습속에 그대로 내려온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는 없죠. 왜? 중국 변음이고. 그러니까 그 말투만 봐도 그리고 누가 이 동방의 정통 왕조의 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역사를 할 때 단지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역사를 추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마천과 같은 시대 사람인 대대레의 재계에서는 누조라고 황제 원비이며 현효와 창의를 낳았으며 청양에 쥐수에 내려가 살았으며 창의는 약수에 내려가 살았다고 기록한 여기에 요즘 고명이라는 주에는 한서 고문인표에는 루조 이렇게 쓰거든. 국에는 루조 그 밖에 뇌조라고 또 쓰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로 루니 누 또는 뇌라고 된 것은 모두 한국의 누에와 누님이란 말을 한 것이며 선흥시라고 말한 것은 막연하게 서쪽 언덕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이 삼서성 지방이 염제신우식을 감추기 위해 교무에 쓴 말임을 알 수가 있다. 원래 그 신농시는 염제 신농시는 삼서성 쪽에 살았습니다. 지금 중국이 중부 밑쪽이죠. 거기서는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습속 자체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좀 미련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을 양으로 내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양은 이 하나님 염제 신농시께서 이 사람 살 때 그 양을 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족이 나온 거죠.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뉘조 양녀 진시 뉘조는 염제 신동시 따르기도 하지만 황제 헌원이 모일급 처 즉 큰 마누라이며 고 양시의 딸 양녀 누에시의 누에를 치고 양잡을 가르쳤기에 잠시는 모셔진 인물이다.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말해서 뉘라는 말이 누나 누에의 준말로 쓰이는 것도 진안이라는 이름과 아울러 오래된 말이 전해진 것임을 추리할 수가 있다. 자, 양녀 여기서 강씨네. 그러니까 뉘조의 인류의 첫 성이 강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조의 딸. 그러니까 뉘조를 강씨의 시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강씨의 시조가 그렇다면 강씨는 황제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에는 13마리 절충으로 1년 12달과 한 달이 윤달을 말하기도 하기에 누에를 하늘벌레란 천충이라 하고 전으로 쓰기도 하며 잠이라고 한다. 누에는 인류의 생활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익충으로 신농시 때부터 이미 산업화의 농사 일거리였다. 그래서 농상이라고 한다. 또 이제 누에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람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온대 지방에서는 네 계절을 분명하듯이 누에는 4번 잠을 자고 나면 실을 토해서 지부짓고 곤더기가 되어 꼬치 속에 또한 다음 세대의 어머니가 될 나방이 되고 알을 까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나면 죽는다. 먹고 나면 잠자는 벌레라고 해서 누에의 잠이라고 뒤에 다른 글자를 만들었으나 본디 글자는 진짜를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맨날 4번 자고
그러니까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잠을 잔다 했을 때, 잠잔다 할 때 잠이 누에서 나온 거죠.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성한인인 사마천이 귀에 들어왔을 때는 밭에서 누에를 쳐서 실을 뽑아서 기보를 해본 할머니가 황제 유융씨 정비였다고 전해져 왔으므로 누라고 쓰고 선흥씨 딸이라고 적고 있다. 양녀는 양씨의 딸로 곧 현재는 신농씨 후손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진양 강씨 강이 나온 근본 내용을 글자로서 역사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시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손혜정 선생님께서 자기가 울산 김씨 대종손인데 울산 김씨는 경순한 직계예요. 찾다 보니까 역사를 찾아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 얘기죠. 이것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자, 용고는 실제로 누님 시를 받는 설명할 수 있는 고조선 시대에서 남겨져 전해오는 유일한 청동이 명문이다. 아까 요 얘기했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쓰기도 하죠. 락슨세기 중국 고대 사회에서 영국의 금세기 중국학의 권위라고 여기는 조셉 니담이 중국 과학기술사 천문학편에서 동양 천문학이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는 오해를 풀어나가는 기본도 이 누의 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염조 신용 때부터 농업을 했어요.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천문이죠.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죠. 고조선 문자에서 은은 땅을 나타내는 글자다. 곧 일자가 남성을 상징하는 문자라면 은은 여성을 상징하는 부호 문자이다. 바로 음양이 음을 말한다. 또 여성으로서 문자로 최초의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최초의 여성이 한국 민俗에서 말하는 삼신 할머니이다.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는 뉘조와 염제 신농씨, 그 다음에 대화주씨 이렇게 말을 하죠. 삼신 할머니다. 삼신 할머니 신농씨 딸이고 황제의 정비, 소위 뉘조, 여기서 딸은 딸린 사람, 권속이란 뜻임. 수구, 곡부, 동북에 위치하며 황제의 아들 소김천씨 능이 있습니다. 자, 음은 대지에서 만물을 자라게 하는 땅을 말한다. 큰 땅 위에 작은 땅을 겹쳐서 그리고 그 두 위자는 누님과 누이라는 자매. 자, 이 두 위자에다 하나 꽂는 겁니다. 그래서 토자가 되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마련하신 신농씨 누이 동생, 작은 마누라가 낳은 딸이며 신농씨는 조카이면서 딸이 됨. 이 뉘조와 신농씨의 큰 마누라는 임사씨가 낳은 딸인 소신씨를 두이로 하고 일신 하나님 신농씨의 딸이라고 가마신을 세워 뜻을 모은 글자가 땅토, 흑토가 되었다. 지금 흑토로 있는 이 글자를 설문해자에서는 흙을 토해서 만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자가 있는데 위 토의 중어에 일은 만물이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토는 땅에서 토해서 생물이 나오는 것,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흙은 토해서 만물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거죠. 토자에다가 어디서 야자를 붙이면 땅지가 되는데, 야는 새 또는 제비을 부수에 있으며 설문해자 여음야라고 쓰여져 있다. 이는 언니 혹은 고모인 제비 을이 조카를 업으면, 그러니까 요렇게가 요렇게 업는 거죠. 업으면 이게 야자가 되는데 이 자가 바로 야의 어원이다. 황제 유흥씨는 실제로 아사달 곡부 근처의 수구에서 태어나 신농씨가 살던 서쪽 지방의 지금 섬서 강수가에 있는 양씨의 딸에게 혼인하여 서쪽 사람이 되었다. 자, 락 선생이 그의 근문신고 화폐집에서 나중에 할 때 이제 그 전적집, 화폐집, 벽면집, 인물집 뭐 이렇게 해도 다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화폐집에서 처음으로 한적으로 칭하는 근데 이번 강의할 때는요, 공개 강의 할 때는 칼 세제로 있지 않습니까? 칼 세제로는 그건 근문시구의 어떤 총괄한 내용이에요. 총괄한 내용인데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죠.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무래도 이 강의가 더욱더 쉽게 들릴 겁니다. 근데 그 강의는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고, 그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만 해가지고 이 강의 듣는데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모두 학자들이 모든 것의 황제에서 시작됐듯이
된 듯이 기록한 역사가 문짝이 고증해서 신농시로부터 시작됐으면 사실대로 바뀌게 되었다. 자, 황제는 고조선에 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황제는 놀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에 중국 사람한테 보면 자기 나라의 조상이 누구냐,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 황帝, 황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황제와 중원문화에 대한 책은 없고 염제와 중화문화라는 책은 많이 있어요. 왜? 황제는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황제 내경도 보면 황제 내경도 그 기백하고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쓴 건데, 자, 황제가 묻고 기백이가 대답해요. 기백자는 장인백자예요. 황제의 장인은 바로 신농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농 본초로 있는데 신농 내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황제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황제 내경으로 이야기를 책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자연에 보이고 사이란 말은 북의 중심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여자가 집이 주요했던 목의 중심이 사자가 있었음을 이해해야 알아둘 수 있는 말이다. 근데 이 낙 선생이 나오시기 전에는 이 사회를, 그때 사회를 북예로 봤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낙 선생이 나오시면서 그때 사회가 목의 사회였고 목의 사회에서 그 글자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걸 풀으면서 선생님은 나름대로 그 문무대항 비문을 보면서 거기에 인물들이 바로 근문식에 나오니까 그걸 추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5년 동안 고조선 토론을 하면서 고조선이 그 당시 바로 사기의 봉기에 나오는 오제 시대가 바로 고조선 봉기다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도록 했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그 낙 선생님하고 소남자 선생님하고 대화 나눴던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목의 사회는 지금이 공모가 여자 역한 진료를 후계자로 하는 제도이며 고질, 이 한 쌍이 되어 사람이 씨를 가진 숙질, 사람이 씨를 가진 게 누굽니까? 남자죠. 씨를 갖고 남자죠. 씨를 받는 것은 여자예요. 자, 나중에 제가 보추작 얘기했죠. 저번에 보추작은 뭐예요? 씨를 보호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가지고 보호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고 가질지자, 보호지가 되고, 자지는 씨를 갖고 있다, 스스로 갖고 있다. 남자는 생길 때마다 그 씨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길 때. 그러니까 스스로 갖추고 있다. 자지란 얘기예요. 자, 이게 말도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따라서 숙질, 두 남자의 고질 관계인 두 여자를 공동으로 처자로 삼는 하는 소위 양급제이며 그 자손들을 부모를 제부제모로 하는 소위 대가족 제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말도. 자, 엄마. 옛날에 이모 고모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집안에서 다 엄마예요. 다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모부, 고모부, 이모, 고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부. 그러니까 모두 제자, 모두 그러니까 같은 부락 있는 사람은 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소위 대가족 제도였다. 역사 초기 고조선에서 사용하는 친족을 나타내는 칭호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 시대가 확실히 고조선 시대였다고, 고조선이 적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임을 언어가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